예, 안녕하십니까. 최재익입니다. 오늘은 그 골절의 초음파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의 병변을 이렇게 그 골절, 그다음에 골연골염, 그다음에 골뼈의 감염, 마일라이티스, 인펙션, 보니로스, 뭐 암전이 등의 골파괴 등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골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골절에 대해서 우리가 골절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단순 방사선 촬영으로 이제 진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고 거기서 애매하거나 또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CT를 촬영할 수도 있고 MRI를 촬영할 수도 있고 또는 본스캔 골 주사 검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MRI나 골 주사는 상당히 번거롭고 이제 비용도 많이 드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엑스레이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골절, 리니어 프랙처 또는 어벌전 프랙처에 초음파 검사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안 보이는 골절을 초음파로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은 뭐 엑스레이에 보이는 큰 본 골절 그건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엑스레이에 보이지 않는 미세 골절을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에 대해서 증례를 위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코텍스의 변화는 코텍스의 컨티뉴티 로스, 그 다음에 코텍스의 침습적인 파괴, 그 다음에 골연골, 연골이나 뭐 관절 주위 본의 이루전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로 이제 초음파에서 보는 거는 컨티뉴티 로스다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그 골절에 있어서 초음파 검사가 기계가 상당히 유용하다는 건 보고는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어서 뭐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있어서도 그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진료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증례를 살펴보시는데 먼저 이제 스터넘입니다. 스터넘. 스터넘은 이제 그 카틸라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AP를 찍으면 스터넘 안 보이죠. 물론 레터럴을 찍으면 레터럴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스터넘이 이제 크게 골절이 돼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크게 난 경우에는 레터럴에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엑스레이를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초음파 검사를 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들이 스트럼 쪽에 이제 손상을 받고 오신 분인데 대개 이제 로컬라이즈드 텐더니스 국수적 압통이 뚫릴 수 있고 환자가 뭐 숨을 쉬거나 뭐 기침할 때 아플 수가 있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프로브를 길게 돼서 롱기트나 스캔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스터널의 표층이 이렇게 에코제닉하게 하얗게 쭉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앵귤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보면 약간 스텝업, 층이 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층이 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그 트랜스버스 스캔을 한 건데, 이렇게 트랜스버스 스캔을 한 건데,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보게 되면 스트럼 표층에 약간 스웰링이 까맣게 스웰링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것이 2006년 11월 11일에 검사를 한 것이고, 요건 11월 18일에 검사한 거니까 한 일주일 정도 경과된 시점에 다시 보니까 앵귤레이션 된 부분에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한 스웰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경과된 후에 추적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앵귤레이션이 됐던 부위에 이렇게 퓨전, 유니언이 되는 칼로스가 이제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절이 돼서 뼈가 붙는 모습까지 관찰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골절이 확실하고 힐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뭐 이상 소견이 보이시나요?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인데 여기 스터넘의 이쪽 여기 매니브룸이 되겠고 스터널 바디가 되겠습니다. 여기 까맣게 보이는 것은 매니브로 스터널 정션 카틸라지가 되겠고 이 부위에서는 별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스트라널 표층이 에코제닉 하얗게 잘 보이는데 그래서 컨티뉴티 로스는 없는데 약간 이게 하이퍼에코익 스웰링이 보입니다. 하이퍼에코익 스웰링이 보이고 여기서는 하이퍼에코익 스웰링이 더 많아지고 약간 카틸라지가 이렇게 들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아주 미세한 골절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브를 이렇게 트랜스버스 하게 돼서 트랜스버스 스캔을 해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뭐 표층에 그 스웰링이 별로 안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스웰링이 더 많이 보이고 여기에서는 스웰링 보면서 여기 코텍스 피질골 표층에 컨티니티 로스가 약간 보이는 것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세한 골절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갈뼈 골절에 대해서 살펴보시는데요. 갈뼈 골절이 보통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갈뼈 골절 앞쪽이 골절이 되는 경우, 코스트 스터널 정션이나 코스트 푼달 정션, 정션의 근처에 그 골절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위는 대개 엑스레이 찍으면 엑스레이 잘 뚜렷이 안 보이기 때문에 리니어 프랙처가 있고 그럴 때 잘 엑스레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뼈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이렇게 두 손가락을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다 대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갈뼈가 위치하게 되죠. 그 사이에다 이제 프로브를 댄 상태에서 그 사이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뼈 검사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여기 요 링크에 유튜브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가서 시리악스를 검색을 하게 되면 갈뼈 초음파 검사를 해서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더 자세하게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한 초진시 골프를 치고 나서 한 2주 전에 골프 치고 나서 이제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진시 이제 갈뼈를 찍은 사진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갈뼈의 코텍스가 에코제닉하게 하얗게 보이는데 여기 코텍스 컨티뉴스 로스가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병력은 이제 또 초음실이 시리악스 정형학 연구의 홈페이지에 증례 및 자료 가서 초음파 자료 가면 이제 거기 쭉 이제 증례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같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골절에 리니어 프랙처가 있는 거고 4주에 팔로 추적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칼로스 가골이 형성되면서 붙어가고 있는 골절이 붙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 이제 롱기트럴 스캔을 한 것이고 요건 이제 트랜스버스 스캔을 한 것입니다. 여기 갈뼈가 되어 있고 여기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건 플루라 늑막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도 이제 인터코스탈 머슬이 되겠는데 여기 보면 그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코텍스가 이제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층이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골절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비뼈 골절 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는 이제 정상적인 소견입니다. 여기 카틸라지가 까맣게 보이고 이게 코스탈 카틸라지가 되어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립이 되겠습니다. 립이 되는데 립 표층이 에코제닉하게 이렇게 보이드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다가 여기 이제 약간 연부 조직이 이렇게 스웰링된 그런 모습을 융기된 모습을 보여주고 안에코이까 하이퍼에코이까 스웰링 플루이드 컬렉션이 관찰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약간 소프트 티슈 스웰링이 관찰되고 들려있는 모습이죠. 이게 플루이드가 차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주 미세하게 골절이 됐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미세 골절에서는 립 코텍스 컨티뉴티 로스 없이 이렇게 소프트 티슈 스웰링만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에코제닉하게 이렇게 보이던데 이쪽에 약간 까맣게 스웰링이 플루이드가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골절이다. 이 환자 아까 그 환자 이렇게 보였었는데 4주에 추적 검사해 봤더니 이렇게
가골이 형성되면서 칼로스가 형성되면서 붙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여기 이제 가골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한 2주 내지 3주가 지나게 되면 대개 이제 가골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환자도 이제 골프 치고 하루 전에 골프 치고 나도 너무 아프고 기침하면 울리고 해서 이제 내원하셨던 분, 엑스레이 찍으면 아무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데 초음파 검사해봤더니 여기서 뭐 코텍스의 컨티뉴스 로스는 별로 없는데 소프트 티슈들이 이렇게 부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추적 검사해봤더니 이제 가골이 형성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런 증례들도 이제 저희 시리악스 정형외과 연구회 홈페이지 가시면 다 증례로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 이제 두 번째 립 쪽에 이제 이쪽에 아프다고 이제 오셔서 검사를 했던 건데, 상당히 사진을 보니까 이제 2000년도 초반이나 뭐 그때쯤 찍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카틸라지가 보이고 그 립이 이렇게 에코제닉하게 코텍스가 보이면서 연결이 되는데 여기 앵귤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앵귤 각이 져 있죠. 그것이 이제 골절 부위가 되어 있습니다. 4주 후에 추적 검사에서 보니까 그 앵귤레이션이 된 부위에 이렇게 가골이 형성되어 있는 붙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미세골절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 찍은 초음파 사진이 되는데 여기 보면 컨티뉴티 로스 없이 이제 스웰링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며칠 더 지나게 해서 추적 검사를 해봤더니 스웰링이 더 많아지고 이제 그 컨티뉴티 로스가 약간 있는 층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뚜렷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보게 되면 코스탈 카틸라지가 보고 립이 여기 되는데 여기 약간 스웰링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아주 미니멀한 거라서 이런 것은 아주 초음파 검사를 천천히 자세하게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한테 숨을 참게 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약간 층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4주 후에 찍었더니 여기 이제 칼로스가 형성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건 아주 미세한 골절인데 리니어 롱기튜나 스캔에서 약간 스웰링이 있는 그런 모습,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없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요걸 보려면 아주 천천히 정확하게 숨도 참아가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게 보입니다. 이렇게 쓱 지나가면 안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여기 정상 갈비에서는 이렇게 갈비뼈 표층과 그 연부주죽 사이에 까맣게 보이는 플루이드 컬렉션이 없는데 여기서는 약간 플루이드 컬렉션이 보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아주 미세골절 초기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환자는 이제 콩팥에 암이 생겨가지고 척추하고 갈비에 이제 전이가 되어 있었는데 전이가 된 상태인데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어느 날 갈비뼈가 아프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비뼈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음파에서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관찰됩니다. 갈비뼈 표층이 이렇게 올라가 돌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한 측에서는 뼈가 없는 파괴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이렇게 오스티오블라스틱한 모습하고 오스티오리틱한 모습이 같이 보이게 되면 그건 이제 나쁜 거, 암이 있다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마찬가지로 소견을 보여서 이제 그 복부에 CT 찍고 뭐 해봤더니 이제 그때 이제 신장암 발견되고 또 척추까지 전이된 것을 이제 확인돼서 이제 수술 치료하고 그랬던 증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갈비뼈 골절을 그 초음파 갖고 다 진단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그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은 이제
코텍스 표층의 변화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표층의 변화가 없으면 이제 진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CT에서 찍은 건데 CT에서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절이 되면서 표층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건 다 진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표층에는 변화가 없고 심층에서만 이제 골절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거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이제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초음파로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CT나 MRI 갖고 검사를 해야 되고요. 이것은 이제 논문 보고에서 따온 내용인데, 보게 되면 이 환자는 이제 그 갈뼈에 본 맷지가 되어 있는 암이 전이된 그런 환자였는데, 초음파 검사에는 아무 이상 소견이 없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이 전이 돼가지고 이제 피질골이 파괴되기 전까지, 전에는 골 주사에서는 보이지만 초음파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갈뼈 진단, 골절의 진단을 할 때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깨에 이제 대결절에 어벌전 프랙처가 이제 미세하게 있는 경우, 물론 크게 있으면 엑스레이 찍으면 단순 엑스레이에서 다 보입니다. 보이게 되는데 아주 적게 있는 경우에는 엑스레이 안 보인다. 이 환자도 엑스레이 이상은 보이지 않았던 환자고, 그래서 다쳤는데 뭐 어깨를 못 올린다 한다고 하면 대개 단순히 통증 때문에 못 올릴 수도 있고, 텐던 테어 때문에 못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엑실라린드로퍼스 때문에 그 마비 때문에 못 올릴 수도 있고, 그레이트 튜버로시티에 어벌전 프랙처 때문에 못 올릴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은 건 통증 때문에 못 올리는 것이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텐던 테어가 미세하게 있을 때도 이제 급성기에 못 올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통증이 호전이 되면 나중에 올리게 됩니다. 이 환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바이프달 그룹에 별 이상 소견이 없어서 이피전 없는 걸로 보이고, 수프라스피나투스 롱기트란 스캔을 할 때 보니까 이게 그레이트 튜버로시티의 코텍스 컨티뉴티 로스가 이렇게 층이지는 것이 관찰되게 됩니다.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양쪽으로 층이지는 것이 관찰돼서 아마도 이렇게 어벌전 프랙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이걸 다 골절이라고 할 수가 없고, 외상이 있으면선 팔을 못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국수조 앞통이 뚜렷이 있을 때 우리가 골절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하니까 이 환자는 이제 MRI 검사를 했죠. 그래서 MRI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그레이트 어벌전 프랙처에 부합되는 그런 소견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제 케이스는 아니고 논문에서 발췌한 것인데, 이제 휴머럴 어벌전 프랙처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디스플레이스가 많지 않을 때 이렇게 초음파가 유용하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요것은 이제 이 경우가 아니고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인데, 이제 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많이 들 때는 이렇게 엑스레이상이 이렇게 보입니다, 골절이. 이런 것은 초음파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뭐 수프라스피나투스 테어가 동반됐는지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하겠습니다. 이 환자도 요건 이제 초진시, 요건 4주 후에 검사한 건데, 초진시 보게 되면 컨티뉴티 로스가 이렇게 관찰이 되고, 4주 후에 추적 관찰을 했더니 이제 통증은 많이 줄어들고 했는데, 보면 이렇게 아까 컨티뉴티 로스가 이제 조금 더 뚜렷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요건 골절이었겠구나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고등학교 야구 선수인데, 이제 공 던지고 나서 이제 그래서 어깨가 아파서 여기저기 다른 병원 뭐 다 다니고 치료했는데, 뭐 엑스레이 찍었더니 뭐 아무 이상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근데 계속 아파서 너무 안 나서 날 때가 지났는데도 안 난다. 이제 우리가 보통 날 때가 지났는데도 안 난다, 계속 아프다, 그런 말 하게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 골절이 아니라고 진단했으면 골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저희 병원에서 시행했는데, 그레이트 튜버로시티에서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 회전근개를 트랜스버스하게 스캔을 한 거죠. 프로브를 이렇게 돼서 회전근개가 에쿠제나게 관찰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브를 약간 말단으로 그레이트 튜버로시티 쪽으로 이동하니까 코텍스의 엘리베이션이 이게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롱기튜널 스캔에서도 보게 되면 수프라스피나투스 인서션하는 부위에 코텍스 엘리베이션이 관찰이 됩니다. 뭐 오니온 필 어피어런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어벌전 프랙처 때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치료를 하는 건 이제 뭐 암슬링하고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게 치료죠.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붙어가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요거 2주 지났을 때 사진, 4주 지났으니까 이게 많이 붙어가고 6주 지났을 때 보니까 이렇게 다 붙어서 이제 흔적도 잘 보이지 않고 흔적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골절인데 엑스레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골절이 아닌 것처럼 계속 이제 움직이면서 치료하니까 안 나는 거죠. 물리치료 받고 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안 나는 건데 골절이라고 확인을 해주고 암슬링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예, 이 환자도 이제 그 뭐 야구 선수였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하도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나. 2001년도에 검사했던 2001년도 검사한 적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은데 야구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공을 많이 던지고 그랬는데 계속 야구 선수들이 애들이 이제 공을 많이 던지면 미디알 엘보에서 이제 뭐 미디알 코레터럴 리가멘트 테어나 또는 어벌전 프랙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드물게 오스티오콘드라이티스 디세칸스가 이제 있을 수가 있어서 꼭 반드시 감별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데서 뭐 엑스레이 찍고 그래도 아무 이상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는데 요건 이 환자가 엑스레이가 아니고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사진인데 프로브를 이렇게 대고 검사를 했다는 거죠. 캐피툴럼하고 레디알 헤드 그 조인트를 이제 롱기트럴 스캔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디알 헤드가 보이고 캐피툴럼인데 캐피툴럼 한 층에 이렇게 본 디프레션이 관찰되고 프래그멘테이션이 관찰됩니다. 이건 그 오스티오콘드라이티스가 있을 때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건축인데 건축은 이렇게 매끈하게 이쁘게 잘 보이는데 환측에서는 이렇게 오스티오콘드라이티스가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프로브를 이렇게 돼서 이제 트랜스버스 스캔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서는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이렇게 캐피툴럼, 트로콜리아가 이렇게 잘 보이고 아티큘라 카틸라지 까맣게 잘 관찰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캐피툴럼의 오스티오콘드랄 리전이 이렇게 관찰됩니다. 바깥쪽으로 트로콜리아 좀 괜찮고 그래서 오스티오콘드라이티스로 진단하고 이제 수술을 보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 아까 이전 환자 엑스레이인데 다른 병원에서 찍었을 때 이상 없었다고 했는데 저희 병원 왔을 때 여기 진행이 돼서 그런지 여기 오스티오콘드랄 리전이 관찰이 됩니다. 요거 이제 건축 사진이고 환측에서 보시면 여기 레디오루스난 리전이 관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 이제 그 이렇게 엑스레이도 보이는데 진행이 안 되면 초기에는 엑스레이 볼 수가 없고 그때 이제 초음파 검사가 매우 유용하고 그때 물론 MRI 검사를 하면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티오콘드라이티스를 진단할 때는 단순히 이제 엘보 AP 레터럴만 찍는 게 아니고 이제 30도 플렉션 AP 그다음에 30도 이스터널 로테이션 AP를 찍으면 그 보니 리전을 엑스레이에서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좀 나이가 더 많았던 환자분인데 이 환자분도 팔꿈치가 계속 아프고 저희 병원 왔을 때 이제 관절가동근 제한도 있고 2004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한도 있고 여기 있었던 그런 환자인데 다른 데에서 뭐 엑스레이 찍고 그랬는데 아무 이상 없었다고 그렇게 해서 뭐 염자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치료받고 다녔던 환자인데 계속 통증이 지속돼서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프로브를 이렇게 대고 레디오 캐피텔라 조인트를 롱기튜드널하게 스캔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디알 헤드가 보이고 이 캐피툴럼이 보이는데 캐피툴럼의 본 자체는 뭐 이렇게 별 이상 없어 보이는데 그 이퓨전이 상당히 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캐피툴럼 앞쪽에 이렇게 이퓨전이 두껍게 까맣게 보이는 게 이퓨전인데 보인다고 하면 이건 이퓨전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대부분 이퓨전이 이제 조금 있을 때는 캐피툴럼 앞쪽에서는 잘 안 보이고 물론 여기 뭐 레디알 포사에서 조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올레콜라는 포사에서 많이 보이는데 이게 앞쪽에서 보인다고 하면 상당히 이제 심한 겁니다.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브를 약간 내측으로 이동하니까 깨끗하게 보이던 캐피툴럼이 이렇게 캐피툴럼에서 프록시말 쪽으로 이렇게 보니 리전이 관찰이 됩니다. 골 파괴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브를 조금 더 이동해 봤더니 이제 이렇게 골 파괴가 뚜렷이 더 많이 있는 곳이 관찰이 됩니다. 트랜스버스 스캔을 했습니다. 트랜스버스 스캔 하니까 캐피툴럼에 이 부분은 바깥쪽이 아니고
내측으로 이렇게 그 본 파기가 이제 관찰됩니다. 그 이제 뭐 프로브를 올레크란 보쪽에서 프로브를 트랜스버스게 하게 됐더니 올레크란 포스에 이 퓨전이 상당히 많은 것이 관찰되고 또 롱기트랄하게 스캔했더니 역시 이 퓨전 많이 관찰돼서 다른 MRI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위해서 3차 병원으로 전원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도 이제 팔꿈치가 아파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던 뭐 분인데 초음파 검사를 해봤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프로브를 이렇게 롱기탈되게 하게 돼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캐피툴론 깨끗하게 보이고 레디알도 깨끗하게 보이고 이퓨전 없고 여기 브라키오 레디알리스 머슬 쪽에도 뭐 이퓨전 없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브를 약간 H측으로 이동시켰더니 캐피틀은 앞쪽에 이렇게 보니 프래그먼트가 보입니다. 프래그먼트가 보여서 밖에 H측에서 어벌전 프랙처가 있구나라고 진단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프로브를 이렇게 트랜스버스하게 됐더니 캐피틀럼의 안쪽에서는 뭐 별 이상 소기를 보이지 않는데 H측에서 콜레터럴 리가멘트 붙는 부위에 이렇게 보니 프래그먼트가 보여서 이건 이제 어벌전 프랙처다라고 진단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초기에 진단을 붙였으면 적절하게 스프린트 되고 치료를 하면 잘 낫을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계속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을 때가 되는데 계속 아프다, 엑스레이 이상 없는데 계속 아프다 그럴 때 꼭 골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환자도 이제 야구 선수인데 공 던진 후에 팔꿈치가 아프다고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 팔꿈치가 아프다 그러면 메디알 에피콘드알 쪽에 어벌전 프랙처나 콜레터럴 리가멘트 테어, 바깥쪽에 오스테오콘드라이티스 반드시 간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보면 이제 여기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약간 아주 미세한 보니 프래그먼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갖고 뭐 이상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 미디알 에피콘달이 있고 이게 이제 플렉서 텐더린들이 있고 이제 심층에 이제 리가멘트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리가멘트 있는 부위에 하이퍼 에코익 체인지하고 이제 하이퍼 에코익한 보니 프래그먼트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벌전 프랙처를 동반한 메디al 콜레터럴 리가멘트 테어가 있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고 이제 반대측 건축에서는 이렇게 커먼 플렉스 텐던, 콜레터럴 리가멘트가 에쿠지네카에 잘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MRI 찍어서 확인하고 이제 전원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디알 헤드 프랙처 때도 이제 미세한 프랙처가 있을 경우에는 엑스레이 안 보이고 초음파로만 진단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갖고 온 사진인데 이 환자는 엑스레이 찍었을 때 아무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갖고 온 사진인데 레디얼 헤드가 이제 롱기튜디널 프랙처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롱기튜디널 프랙처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레디얼 헤드하고 그다음에 레디우스의 디지털 하고 그다음에 하지에서는 이제 네비큘라에서 또 리니어 프랙처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롱기튜디널 프랙처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보면 레디얼 헤드하고 레디얼 샤프트 연결된 넥 사이에 이것이 너무 앵귤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앵귤레이션 되어 있고 이렇게 앵귤레이션 되어 있으면 이것도 골절이 있다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네 이리벨레트 약간 보이고 까맣게 보이는 거 스웰링도 관찰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앵귤레이션이 돼서 보인다 그러면 골절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롱기튜디널 스캔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레디얼 헤드에 트랜스버스 스캔을 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버스 스캔을 했는데 뭐 아주 클리어하게 레디얼 헤드 코텍스 아무 이상 없고 그다음에 여기 애뉴라 리가멘트도 아주 클리어하게 잘 아무 이상 없게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수피네이션을 시켰습니다. 수피네이션.
동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나오지. 여기서부터 다시 그 수피네이션 시키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레디얼 헤드가 쭉 보이는데 쭉 돌리니까 여기 그 프랙처 라인이 관찰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프랙처 라인이 관찰되죠. 여기 돌려서. 그래서 레디얼 헤드를 이제 검사를 할 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또 보고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해야 레디얼 헤드의 전범위가 이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니까 프랙처 라인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CT 찍어봤더니 레디얼 헤드가 이렇게 롱기튜디널 프랙처가 생기면서 여러 조각으로 프래그멘테이션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디얼 헤드에 그 미세 굴절이 있으면 초음파에서 보이지만 엑스레이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 환자도 뭐 이렇게 다치고 나서 온 환자인데 초음파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검사 해봤더니 여기 보면 그 캐피털륨 쪽에 이퓨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퓨전이 많이 차 있고 올레코날 포사에도 이퓨전이 많이 차 있고 그다음에 레디얼 헤드가 앵귤레이션 돼 있고 이거 봐서 이제 골절이라는 얘기죠. 그다음 이퓨전이 이렇게 상당히 많으면 골절이 상당히 좀 심하다, 디스플레이스가 됐다라는 그런 걸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렇게 앵귤레이션 때 그런 모습으로 또 골절이 부합되는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형외과에 수술하기 위해서 전환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디알 스틸로이드 프랙처, 아직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심하지 않으면 엑스레이 안 보이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환자도.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서 이 환자 엑스레이인데 엑스레이 찍었는데 뭐 큰 이상 소견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브를 대고 관찰했더니 스틸로이드 프로세스가 이렇게 코텍스가 쭉 연결되고 거기에 에비덕트 폴리시스 롱구스 텐던이 이렇게 아쿠제니가 잘 보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 끝에 가서 이렇게 스텝업 각이 지고 있습니다. 컨티니티 로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골절이 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소견입니다.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진 않고. 그렇지만 이제 한 2004년도 10월 22일에서 11월 8일 한 3주 정도 경과된 후에 다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약간 스틸리드 프로세스가 여기서 약간 일ոն게이션, 좀 길어진 느낌입니다. 길어진. 그래서 약간 디스플레이스가 된 그런 모습인데 아마도 이때 보면 이제 프랙처 라인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인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렇게 프랙처가 있던 것이 약간 이제 그 유니언이 되면서 좀 길어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건 이제 어린애들 디지털 레디우스 에피피지알 플레이트가 아직 있으니까 어린애들 아직 이제 성장기 애들인데 이제 넘어지고 했을 때 이제 손목이 아프고 했을 때 엑스레이는 별 이상 없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뚜렷이 있으면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요것은 이제 그 터널 안쪽에 에비덕트 폴리시 롱구스 쪽으로 윈도우로 해서 찍었는데 이렇게 코텍스가 에쿠제니가 쭉 가다가 약간 코텍스 표층이 뭐좀 이레귤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까맣게 이피션도 차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섬에서는 되게 더 앵귤레이션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보이는데 좀 앵귤레이션이 좀 심한 것 같고 이제 부자연스럽습니다. 부자연스럽고 그 표층으로 까맣게 이렇게 이피션이 차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골절 때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미세한 골절이 있을 때. 네. 그래서 여기에 골절이 있는 그런 모습을 되겠습니다. 이 환자 이제 엑스레이인데 이 환자 여기 보면 그 레터럴 레프트구 AP, 그 라이트 AP인데 여기에서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골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코텍스가 약간 엘리베이션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그린스틱 프랙처가 있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엑스레이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레터럴은 어떤 것이 레터럴일까요? 여기하고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 레디우스 볼라 쪽으로 약간 앵귤레이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레터럴이고 이것이 라이트고 요거 레터럴 레프트. 그래서 골절 부위죠. 이렇게 골절 부위. 이거 이제 다른 환자인데 이제 손목이 아프고 눌러봤더니 디지털 레디우스에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뚜렷이 있다.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등 쪽에서 롱기트란 스캔을 했더니 이렇게 앵귤레이션이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엄지 측에서 또 했더니 거기서도 앵귤레이션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앵귤레이션이 이제 좀 애큐트하게 생기고 거기에 스웰링 있으면 골절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건축의 얘기가 건축이고요. 이거 환측. 이 환자도 이제 짚고 넘어진 나이가 꽤 되셨던 그런 분이었던 걸 생각이 드는데, 그 이쪽에 톤넬 안쪽 스틸루드 프로세스 속에 이제 초음파 프로브를 대고 이렇게 검사해봤더니 겉 표층에 이제 텐던이 에쿠제니까게 잘 관찰돼서 텐던 이상 없고, 그다음에 그처럼 코텍스의 컨티뉴티 로스 앵귤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레디우스 레디얼 스틸루드 프로세스가 되겠고, 스카포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트랜스버스 스캔을 했더니 여기서 뭐 익스텐스 커먼 익스텐스 텐던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익스텐스 폴리스 롱스 텐던 잘 보이고, 리스터스 티버클 잘 보이고, 플렉스 카피 레디알리스 롱구스 잘 관찰되는데, 익스텐스 폴리스 롱구스하고 익스텐서 디스트롬 텐던 사이에 이렇게 코텍스가 컨티뉴티 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깨지는 경우에 이제 이것이 요 리스터 튜버클 주변에서 골절선이 생기게 되면 그 익스텐서 폴리스 롱구스 텐던 테어가 동반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갖고는 좀 애매해서 이제 CT를 같이 찍게 됩니다. 그 경우 CT를 같이 찍으니까요. 아까 초음파에서 봤던 그대로 이렇게 뭐 리스테스 튜버클 보이고 그쪽에 이제 튜버클 쪽에서 이 리니어 프랙처가 되어 있는 그런 주변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하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CT를 찍어서 확인을 또 해야 됩니다. 이 환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짚고 넘어지는 손이 손목이 아파서 내원하셨습니다. 뭐 디스플레이스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고 스웰링이 아주 심하지도 않았는데 로컬라이즈 텐더니스는 디지털 레디우스에서 뚜렷이 있고 손을 움직이기 어렵다라고는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엑스레이 AP 레터럴 찍었습니다. 별 이상 소견 안 보입니다. 이상 소견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너무 아파서 초음파 검사를 봤더니 디지털 레디우스 여기 루네이트 캐피테이트 이렇게 보이고 커먼 익스텐스 텐던들 보이는데 익스텐스 텐던 아무 이상 없는데 레디오 카팔 조인트의 이퓨전이 상당히 많이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프로브를 약간 이동해서 옆으로 보니까 디지털 레디우스 쪽에 이렇게 컨티뉴티 로스 코텍스 컨티뉴티 로스가 관찰이 됩니다. 관찰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트랜스버스 스캔을 해봤더니 여기 리스터스 튜버클 보이고 그 다음 플렉스 카피 레디알리스 롱구스 브레비스 보이고 익스텐서 폴리스 롱구스 보이고 커먼 익스텐서 디스트럼들 보이는데 그 사이에 역시 이분도 이 사이에 이렇게 프랙처 라인이 관찰됩니다. 롱기트하게 프랙처 라인이 관찰되고 그래서 이분도 이제 CT를 찍었죠. CT를 찍었더니 이렇게 프랙처가 롱기트럴 프랙처가 이게 발생했죠. 롱기트럴 프랙처가 되면서 깨진 거죠. 레드가 이런 건 엑스레이 아무리 잘 찍어도 이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초음파나 CT 아니면 진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롱기트럴 프랙처가 생기는 부위 우리 몸에서 레디알 헤드하고 디지털 레디우스 그다음에 네비큘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얼라측에 이제 통증이 있어서 왔는데 다치고 나서 이렇게 얼라측에서 이런 경우에는 대개 이제 트리코트럼의 어벌전 프랙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어벌전 프랙처 엑스레이 안 보이는 경우 상당히 많고요. 이 환자도 엑스레이 찍어서는 별 이상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는데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얼라 스틸로이드 프로세스 쫙 보이고 그다음에 그 익스텐서 카피 얼라에서 텐던이 이렇게 잘 에쿠제니까 잘 관찰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그 디지털로 보이는 트리케트럼에 이렇게 코텍스의 코티리스로스 보이고 얼라 스틸로이드 프로세스에서 이제 코텍스 컨티니스로스가 보이고 조금 프로브를 옮겨봤더니 더 뚜렷하게 트리코트림 변별이 관찰돼서 이것은 이제 그 얼라 스틸로이드하고 스티코트림이 같이 골절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이 환자도 이것도 2000년도 사진을 보니까 2000년도 초반에 검사를 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스트에서 먼저 이제 그 엄지측에서 이제 터넬1이죠. 터넬1 총발되고 이제 검사를 봤더니 앱덕터 폴리스 롱구스 익스텐서 폴리스 브레비스가 잘 보이고 코텍스 별 이상 없고, 그래서 프로브를 이렇게 이동시켰습니다. 이쪽으로 이동시켜 봤더니 여기 리스터트 튜버클이 뚜렷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익스텐서 카피 레디알리스 롱구스 브레비스 잘 보이는데, 리스터트 튜버클에서 얼라측으로 여기 익스텐서 폴리스 롱구스가 보여야 되는데 텐던이 안 보입니다. 텐던이 안 보이고, 대신 익스텐서 디스터럼 텐던은 잘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프로브를 조금 이동시켜서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던이 안 보입니다. 텐던이 안 보이고 그 심층으로 이렇게 프랙처 라인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롱기털 프랙처가 이렇게 그 텐던 심층 리서스 튜버클 옆에서 텐던 심층으로 이렇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스텐서 폴리스 롱구스 텐던이 이제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프랙처하고 이스텐서 폴리스 롱구스 텐던이 같이 끊어졌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포이드 프랙처도 뭐 엑스레이 안 보이기로 유명한 골절인데, 그 초음파를 잘하면 대개 웬만한 골절은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도 이제 32세 남자 환자인데 교통사고 통증이 발생했는데 엑스레이 이상이 없어서 염자다. 엑스레이 이상 없으니까 염자라고 하는 거죠. 뭐 염자라는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너무 안 낫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그 스텔로이드 쪽에다 레디알 스텔로이드 프로세스 쪽에 프로브를 대고 이렇게 봤더니 스텔로이드 프로세스 보이고, 이렇게 스카포이드 보이는데 여기 코텍스 컨티니스 로스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카포이드는 보통 우리 손에서 이제 세 부위에서 보통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스틸로이드 프로세스가 한번 관찰해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스카포이드 튜버클 쪽에서 프로브를 대서 한번 관찰하고, 그다음에 손등에서 한번 하고, 대개는 이제 그 스카포이드는 세 방향에서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그 프로브를 이렇게 돼서 스카포이드 튜버클 쪽으로 해서 이스텐서 카피 레디알리스 플렉스 카피 레디알리스 텐더를 윈도우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카포이드를 관찰했습니다. 디지털 레디우스가 보이고 스카포이드가 보이는데 거기에 코텍스 컨티뉴티 디스럽션이 관찰되고, 이렇게 스웰링 플루이드 컬렉션이 관찰됩니다. 여기도 플루이드 컬렉션이 관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스카포이드 프랙처고 벌써 이제 뭐 한 달 이상 경과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 보존적으로 재선 붙을 가능성 없고, 그래서 이제 큰 병원으로 수술 치료해서 전환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스카포이드 프랙처는 뭐 잘 안 낫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이 아니라면 굳이 그걸 뭐 캐스트하고 어쩌고 필요 없이 정형외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들이 스카포이드 프랙처인데, 스카포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세 부위에서 이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손등에서 한번 보고, 터넬1에서 한번 윈도우로 해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여기 스카포이드 튜버클 쪽에서 플렉스 카피 레디알리스 텐던을 윈도우로 해서 보고, 해서 세 방향에서 관찰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손등에서 이제 관찰하는 데서 보니까 디지털 레디우스가 있고 스카포이드 있고 트라페지움이 있는데, 여기 프랙처 라인 보이고 여기 이퓨전이 스웰링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넬1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 에비토트 폴리스 롱구 텐던 보이고 여기도 프랙처 라인이 관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카포이드 튜버클 쪽 손바닥 쪽에서 본 겁니다. 플렉스 카피 레디알리스 텐던이 관찰이 되고, 이제 스카포이드 넥이 잘 관찰이 되는데 여기 이제 골절선이 관찰되죠. 그래서 요 세 방향에서 관찰하면 스카포이드 프랙처는 놓치지 않고 잘 다 진단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네이트도 가끔 이제 어벌전 프랙처가 생기는데, 또 특히
어벌전 프랙처가 생길 때는 스카포 루네이트 리가멘트, 스카포 루네이트 리가멘트가 같이 이제 손상된 테어가 된 그런 경우가 많고, 이 스카포 루네이트 테어를 놓치게 되게 되면 나중에 시퀄레가 심하게 남을 수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제 놓치지 않고 진단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대개 이제 짚고 넘어지는데 손이 아프다 해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디지털 레디우스하고 올라는 별 텐더니스가 없고 그 리서치 튜버클 소스 말단 부위에서 그 부위에 이제 스카푸르네이트 리가멘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로컬 텐더니스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꼭 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요거 이제 롱기트란 스캔을 한 겁니다. 롱기트란 스캔에서 여기 보면 텐던이 보이는데 커먼 익센서 디지털 텐던이 에코제닉하게 잘 관찰되고, 디지털 레디우스 보이고, 루네이트 보이고 캐피테이트 이렇게 보이는데, 캐피테이트 보이는데 루네이트의 보면 여기 표층에 보니 프래그멘트가 관찰되고 이피전이 관찰돼서 그 골절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트랜스버스 스캔을 할 때는 약간 손목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트랜스버스 프로브를 대면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의 요점은 우선은 이제 스카프 루네이트 리가멘트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카프 루네이트 리가멘트를 확인하고 나서 그 연결 부위에서 이제 골절이 있나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루네이트하고 스카프 루네이트 연결 부위에 골절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 리가멘트의 인테그리티가 손상된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기부스라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엑스레이 안 본다고 염자하고 물리치료 진단 붙여서 물리치료 받고 그럼 나중에 이제 후유증이 심하게 남는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초음파로 이게 루네이트의 어벌전 프랙처나 스카프 루네이트 리가멘트 인테그리티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CT 찍어봤더니 초음파에서 본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 스카프 루네이트 연결 부위 쪽에 루네이트 쪽에 어벌전 프랙처가 관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스가 심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캐스트만 해도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메이트 프랙처도 이제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기로 또 유명한 그런 골절이 되겠고, 또 요것도 이제 하메이트 프랙처가 되면서 훅이 이제 디스플레이스가 되게 되면 또 얼라 뉴로퍼스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놓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골절이 돼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졌거나 골프를 심하게 치고 나서 이제 손바닥 쪽 얼라쪽으로 아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이제 텐더니스가 어디에 있나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파이지폼 콩알뼈에 피지폼에 텐더니스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피지폼에다가 자기 원래 환자 손인데 자기 손에 엄지에 IP 조인트 라인을 대고 두 번째 손가락에 MPG 조인트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엄지 끝이 닿는 부위가 대개 이제 후고부 하메이트가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이제 로컬 텐더니스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 거죠. 프로브를 이렇게 수평으로 손바닥에 프로브를 대고, 이제 일단 여기 피지폼이 아니고 피지폼을 더 지나서 말단으로 가서 여기 후고부 하메이트가 관찰이 되어야 됩니다. 후고부 하메이트가 이 상태에서는 이 훅의 이제 끝에만 훅이 이렇게 있으면 이 끝에만 보이기 때문에 끝에만 이제 동그랗게 에코제닉하게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측으로 이제 얼라 아터리하고 너브가 유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프로브를 이렇게 바닥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집니다. 기울여져서 되게 되면 후고부 하메이트의 측면 전체가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후고부 하메이트가 측면 전체가 이렇게 관찰되고, 그러면 코텍스에 컨티뉴티 로스가 있으면 이 컨티뉴티 로스를 관찰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후고부 하메이트의 골절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건 건축이고, 아무 이상 소리는 보이는데 환측에서 여기 코텍스 컨티뉴티 로스가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게 골절선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면 골절 정확하게 진단이 되겠습니다. 물론 엑스레이를 찍을 때 AP 찍어서는 여기 겹쳐서
겹치니까 절대로 보일 수가 없는 거고요. 보일 수가 없는 거고, 뭐 이렇게 그 카팔 터널 뷰, 아울렛 뷰라고 해서 하이퍼익스한 리스트한 상태에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게 되면 이렇게 카팔 터널 뷰가 보이고, 거기서 이제 잘 찍으면 이렇게 후고 파메이트가 이렇게 관찰되고, 여기 골절이 되면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잘 찍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초음파 해보고 그래도 애매하면 이렇게 CT 찍으면 골절이 있으면 아주 정확하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초음파는 이제 요렇게 되고 이쪽에서 보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 중례가 나오면 안 되고. 이 환자도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 짚고 넘어져서 이제 왔던 검사인데 이렇게 프로브를 이렇게 미치게 되었더니 이렇게 컨티니티 로스가 이렇게 있어서 골절로 진단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골절이죠. CT 찍어서 확인했더니 이렇게 디스플레이스가 꽤 있는 그런 골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거브 하메이트의 골절은 초음파로 상당히 정확하게 확실하게 진단을 붙일 수가 있겠고, 이것이 이제 디스플레이스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얼란 너브가 바로 옆에 지나가기 때문에 얼란 뉴로패시가 딥브레치가 이제 뉴로패시가 와가지고 손은 저리지 않은데 손에 힘이 없다, 꽉 쥐어지지 않는다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웹 머슬들이 도사 인테우스의 이 머슬들의 아트리프가 생기고,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손에 이제 섬세한 동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단추를 잠근다든가 뭐 그런 동작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콩알뼈 피지폼 골절도 이제 짚고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경우에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그 피지폼에 뚜렷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엑스레이를 잘 찍어도 이게 엑스레이에서 관찰이 되지 않다. 이게 특별히 이걸 위해서 찍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선상골절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피지폼이 여기니까 피지폼 되고 이게 트랜스버스하게 이제 프로브를 돼서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 피지폼이 보이는 것이고요. 피지폼 보이고 얼라 아터리 보이고 얼라 너브가 보입니다. 얼라 너브 보이고 메디안 너브가 보이고 여기 스카포이드 튜버클, 여기 카팔 터널이죠. 여기 카팔 터널. 트랜스버스 카팔 리가멘트 이렇게 보이는데, 이번 피지폼 표층에 그 플루이드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안에 거의 플루이드 컬렉션이 보입니다. 이렇게 플루이드가 없어야 되는데 플루이드가 보인다 그러면 거의 염증이 있거나 골절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프로브를 조금 움직여 봤더니 플루이드가 여기서 더 많이 관찰되고요. 또 이 프로브를 약간 디지털로 이동시켜 봤더니 플루이드가 더 많이 관찰되고, 여기 피지품 코텍스 컨티뉴스 로스 골절선이 관찰된다. 이렇게 골절선이 관찰돼서 다음에 프로브를 길게 대봤더니 여기 플렉서 카피 얼라리스 텐던 지나가는 그 옆 부위 근위부 피지품의 근위부에 이렇게 골절을 코텍스의 이레귤라리티 골절이 관찰됩니다. 이런 건 뭐 이렇게 스프린트만 대놓고 그러면 다 이제 좋은 치료를 보이고 있으니까 뭐 특별히 걱정할 건 없는 거죠. 진단이 안 되면 문제입니다. 진단이 안 되면 날 때 되는데 안 난다, 너무한다, 환자가 너무 통증에 예민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CT 찍어서 피지폼이 이렇게 깨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엄지의 어벌리어 프랙처, 이제 손가락에 자잘한 어부 다쳤을 때 이제 인대가 늘어나면서 어벌리어 프랙처가 일어나면 그 엑스레이 아무리 잘 찍어도 그건 안 나오는 거죠.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이 환자도 이제 엄지 다쳐서 딴 데서 이렇게 치료받다 온 환자인데, 이렇게 엄지 쪽에 이제 바깥쪽에 측부인데 레디알 콜레터럴 리가멘트를 인도로 있는 부위를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 레디알 콜레터럴 리가멘트가 이렇게 관찰이 보이고, 이것이 이제 메타카팔본이고 이제 팔랑지알본인데 거의 보니 프래그먼트가 이렇게 보인다. 보니 프래그먼트가 보이고, 그래서 프로브를 약간 바닥 쪽으로 이동해서 관찰됐더니 역시 메타카팔본 쪽에 이렇게 보니 프래그먼트가 상당히 크게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CT 찍어서도 여기 똑같이 보니 프래그먼트를 확인해서 이제
고정 치료를 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엑스레이 안 보이니 찍으면 안 보이니까 초음파 검사를 안 하면 뭐 염자다, 근거 없이 염자다 해서 뭐 이제 날 때가 되는데 안 난다, 환자가 너무 통증에 예민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도 이제 사업장에서 다치고 이제 내원했던 환자인데 엑스레이 찍으니까 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는데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약간 부있고.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프록시말 팔랑지알 인터팔랑지알 조인트 PIP 조인트를 검사를 한 건데 바닥 쪽에서 손 바닥 쪽에서 이렇게 프록시말 팔랑지알 본 보이고 미들 팔랑지알 본 보이고 표층에 플렉스 텐던 쭉 보이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고 그 심층으로 이제 팔마 플레이트가 이제 보이는데 팔마 플레이트가 미드 팔랑지알 보는 인서션 부위에서 이제 디스럽션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퓨전이 차 있습니다. 이퓨전 PIP 조인트는 여기인데 여기에 물이 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퓨전이 차면 여기 차는 게 아니라 그 근위부에 프록시멀 팔랑지알 본 말단에 이렇게 까맣게 물이 차게 된다. 어디든지.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트랜스버스하게 프로브를 대서 검사해봤더니 프록시말 팔랑지알 본 말단 부위에 이렇게 코텍스 컨티뉴스로스 즉 골절선이 관찰이 됩니다. 골절선 관찰돼서 이것은 골절하고 팔마 플레이트 테어가 같이 동반된 손상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해서 이제 잘 호전됐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치료라는 것이 이제 물리치료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잘 고정시켜서 스프린트 되는 것이 적절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도 이제 손가락 다치고 왔던 환자인데 엑스레이상 AP 레터럴 오브리크 지었는데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측부인대 쪽으로 보여서 이렇게 보니 프래그먼트가 이제 프록시멀 팔랑지알 본에 보니 프래그먼트 관찰되고 손 바닥 쪽에서는 바닥 쪽을 쟀더니 프록시멀 팔랑지알 본, 미들 팔랑지알 본, 조인트 라인 보이고 그다음에 에피젤 플레이트 보이고 여기 팔마 플레이트 잘 보이고 플렉스 텐던 아무 이상 없이 잘 보이는데 팔마 플레이트 심층에 이렇게 안에 그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으면 뭔가 좀 많이 다쳤다는 것을 남자실은 그래서 소개는 되겠습니다. 건축에서는 이상 없이 보이고요. 예, 측부인대가 늘어나면서 어벌저 프랙처가 됐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아까 뭐 엑스레이 찍어서 아무 이상 없다는 걸 확인하는 거고 이 환자도 보게 되면 PIP 조인트에서 여기 보면 이제 팔마 플레이트가 디스럽션 되고 이제 그 미들 팔랑지알 본의 프래그먼트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린 애들, 성장기 애들은 에피피지알 플레이트가 이제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간발 진단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제 그 간별 포인트는 뭐냐면 그 에피피지알 플레이트는 이렇게 트랜스버스하게 위치하고 있죠. 이게 트랜스버스하게 있고 어벌전 프랙처인 경우에는 본인 프레임부터 이렇게 오브리크하게 이렇게 프랙처 라인이 오브리크하게 생긴다는 거. 그거 갖고 이제 간별 진단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프랙처 라인은 여기 있고 여기 있지만 그 에피피지얼 플레이트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랜스버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이제 자꾸 반하면 충분히 그것이 구분이 돼서 그거 갖고 골절이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이건 또 왜? 이것도 이렇게 만들었네. 이거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그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또 그 강의에 맞는 환자들이 꼭 와서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며칠 전에 손가락을 다쳐서 이제 한 58세 남자 환자인데 뭐 작업을 하다가 확 튕겨지면서 손가락을 끝을 탁 부딪혔다고 합니다. 근데 손가락이 이제 계속 아픈데 보면 뭐 이렇게 스웰링 DIP 조인트가 아프다고 하고 스웰링은 별로 없었어요. 스웰링 별로 없고 보니까 이제 DIP 조인트에 이렇게 엄지측으로 로컬라이트 텐더니스가 뚜렷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이 아프고 2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됐다 그냥 나련히 하고 병원 안 오고 그랬는데 계속 아파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익스텐션이 되나 안 되나를 보긴 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면 익스텐션이 이렇게 부딪힌 경우에 이렇게 그 익스텐서 텐던이 그 테어가 되거나 또는 그 텐던이 붙는 본에 어벌적 척추가 일어나서 말레핑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익스텐션 검사를 해봤더니 뭐 익스텐션은 되는데 좀 약하다라고 느끼는 정도, 그 정도 힘을 못 준다. 그 정도의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뭐 아무 이상 없었고,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손등에서 이제 PIP 조인트를 인도로 해서 이제 손등에서 해봤더니 미들 팔랑지알본, 디지털 팔랑지알본, 에코제닉하게 잘 관찰되고 아무 이상 소견 없고, 그다음 네일도 까맣게 잘 보이고, 여기 그 이스텐서 텐던도 에코제닉하게 잘 보면서 테어가 된 그런 소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브를 약간 이제 엄지측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봤더니, 여기 보니 프래그먼트가 이렇게 관찰된다. 보니 프래그먼트. 그래서 이제 요거를 또 더 자세히 관찰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하키스틱 프로브잖아요, 그렇죠? 이건 일반적인 보통 리니어 프로브로 이제 본 거고, 하키스틱 프로브로 봤더니 이게 프래그먼트가 더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게 텐던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텐던이 붙어 있으면서 이제 한 측에서 이게 본이 떨어진 어버저 프랙처가 생긴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측에서만 생겼기 때문에 이게 위크니스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저 하기는 애매해서 CT를 찍어서 이게 봤더니 초음파에 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어벌지 프랙처가 관찰되었습니다. 이게 사진에 가려서 잘 안 나오네요. 어벌지 프랙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서 이제 염자가 아니고 인대를 한 게 아니고 골절이다. 그래서 골절이니까 부목을 대야 된다. 부목 고정하고 이제 그 경과 관찰 중입니다. 이상 증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음파 검사는 이런 미세골절, 엑스레이에 보이지 않는 리니어 프랙처 또는 그 어벌드 프랙처가 있을 때 초음파 검사가 매우 유용하게 진단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선생님들도 이제 엑스레이 찍어서 배 이상은 없지만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뚜렷하고 환자가 되게 스웰링이 있거나 또 뭐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고 그럴 때는 그 골절일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꼭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서 골절 여부를 확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검사가 상당히 유용한데, 초음파 검사를 또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우리가 아나토미, 항상 얘기하는 아나토미 잘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일반 아나토미뿐만 아니라 소노 아나토미도 잘 공부를 해서 잘 숙지하고 있어야 이거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초음파로 하는 거는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했을 때는 이제 그 확실하게 진단이 마무리되려면 이제 추적 검사를 해서 본 유니온 퓨전이 되는 것까지 확인해야 이제 좀 확실할 수가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CT나 또 뭐 MRI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뭐 2000년도 초반부터 초음파로 진단이 되면 그냥 진단서는 그냥 초음파로만 보고도 다 이제 써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미세한 경우는 이제 보통 그 2주나 3주 후에 추적 검사하고 나서 진단서는 그때 써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그때 다시 또 추적 검사해서 확인하고 써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골절이라고 확신을 하지만 내가 골절 제대로 이제 진단을 붙였는지에 대한 근거가 이제 초음파 검사인데, 그 근거를 이제 판단하실 다른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검사를 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면 내 골절 진단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미세한 골절인 경우에는 2, 3주 후에 추적 검사하고 나서 진단서를 써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이제 수고하셨고요. 요것은 이제 뭐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보셨을 거고, 요번에 이제 상지 있고 다음에 이제 하지의 그 골절 증례를 또 봐서 또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